예,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지수가 모처럼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, 일단 뭐 해외 쪽이 워낙 좋았죠. 미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플러스로 마감을 한 상태였고, 뭐 주요 빅테크주들이 다 올랐습니다. 이렇게 이제 미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자체가 있었죠.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, 실제로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. 매출이 135억 달러 나왔는데 예상이 112억 달러였거든요. 이게 최대치로 본 데가 120억 달러였어요. 굉장히 잘 나왔고, EPS, 주당 순이익이 2달러 70센트 정도가 저기 2달러 70센트 나왔는데 예상이 2달러 10센트 안쪽이었거든요. 이것도 대폭 예상치 상회였죠. 특히 이제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 거냐. 대략적으로 한 130억 달러 안쪽으로 예상할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봤는데, 160억 달러. 그러니까 지금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이거보다 25억 달러 더 나온다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야, 엔비디아는 오르긴 했는데 더 가겠구나.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된 거죠. 그래서 일부는 장중에 이제 반영이 돼서 마감하고 나서는 엔비디아 실적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완전히 이제 불식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, 또 미증시 자체도 이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했잖아요. 10년물 국채 금리가 4%막 중반 가나보다 이렇게 됐었는데 4.2 밑으로까지 떨어져서 내려왔거든요. 이렇게 떨어진 배경에는 주요 지표들,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서비스업 지표, PMI가 내려가는 추세가 되면서 경기가 이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나? 이런 우려가 또 자극이 됐고, 또 이렇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같이 내려갔죠. N달러 환율 빠지면서 제가 자꾸 N달러 환율 말씀드리는 게 N, 위안, 원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, 위안화로는 7.3, 다음에 엔화는 145, 원달러 환율은 1350원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디였거든요. 근데 이 마디 부근에서 이제 대부분 다 정점 맞고 빠지다 보니까, 투자자들이, 이제 위험 지표들 피크, 다음에 좋은 지표 예상보다 잘 나오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.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된 이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빠졌잖아요. 제가 1350원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.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40원 살짝 위가 고점이었거든요.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정점 맞고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금리, 환율 빠지고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고 좀 한숨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게 금리 정점은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. 제가 이거 어젠가요? 그제 이제 보여드렸던 게 4.4에서 정점이 나와야 된다. 이게 패턴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지금 4.36인가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이 패턴대로라면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도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한동안 이제 국채금리 부담은 좀 덜어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금리와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되면 증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레벨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두 지표는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주요 이슈로는 오늘 AI 관련된 뉴스가 많을 수밖에 없죠. 엔비디아 실적에다가 삼성전자에서도 또 이런 걸 내놨고, 또 이제 네이버에서도 그 하이퍼클로바엑스라는 어떤 그 AI 관련된 이런 어떤 또 뉴스를 내놓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에 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, 이게 자꾸 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주도주 같이 그게 포장이 되니까. 근데 이게 너무 하루에 몰려 나온 감은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띄엄띄엄 나오면 좋은데 너무 하루에 좀 몰려 나온 감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통이 있었는데, 금통위원 6명 전부 다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건 말을 바꾸면 올려봤자 한 번이란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거 오늘 금통위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올릴지도 몰라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별로 의식을 안 했습니다.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4.0까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판이 다른데 3.75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올려봐야 한 번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좀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에요. 그리고 아마 더 올리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우리나라 이제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, 또 일부 이제 또 하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,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가 2%대인데 이거를 이제 3%대로 수정할 수 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. 이런 발언을 파월이 할지도 몰라.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잭슨홀 회의로 다가갈수록 파월은 그런 얘기를 안 할 것 같다. 그러니까 일반되게 이제 목표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. 뭐 갈 길 멀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이 3%인데 갈 길이 남았다 얘기한 거는 2%대를 향해서 가겠다는 의미였잖아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수정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금융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. 근데 날짜가 갈수록 전유수는 좀 안 하는 쪽으로 좀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잠재적으로 좀 변동성 요인이었는데
일단 좀 지나간 것 같고요.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간만에 매수를 했는데 좀 매수가 어정쩡하죠. 예,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좀 매수 세게 해주면 좋은데 한 4천억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저거는 어정쩡하게 들어온 건 뭐냐면 금리까지 보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파월 발언까지 봐서 금리와 이게 좀 확실하게 떨어지는지 보자.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인데 선물 매도를 워낙 무식하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선물 매도를 충분히 풀어주지 않는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단계로밖에 못 올라가거든요. 근데 지금 이번 주에 4일 중에 3일 매수하긴 했지만 아직 한 5만 개 매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하락 배팅 해놓고 지수를 확 끌어올리기는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일부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금리 환율 플러스 선물. 근데 어쨌든 환율이 빠지면서 선물이 풀리기 시작한 건 다행이고요.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, 하이닉스 순매수 전체 순매수가 1,100억인데 하이닉스 하나 1,080억 샀거든요. 삼성전자까지 포함을 하면 되게 많이 산 거죠. 뭐 그 외에는 이제 또 그 네이버 담은 게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세 종목 빅3는 똑같습니다. 삼성전자, 네이버, 하이닉스인데 그 아랫단에는 그러니까 중국 수혜주들이 좀 있어요. 뭐 호텔신라나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롯데건강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닥에서는 그러니까 업종별이라기보다 오늘은 이제 에코 시리즈들 다 매수한 게 있고 다음에 일부 이제 뭐 차바이오라든가 이런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일부 좀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업종별 특별하게 업종을 싹 담았네 이런 느낌 없이 그냥 고르게 에코그룹들을 비롯해서 좀 고르게 담는 그런 느낌이었고 기관은 제가 좀 종목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특징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2차전지 담는 게 있는데 그 아랫단을 보면 쭉 반도체인데 이게 반도체가 오늘 올라가서 담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이번 주 들어서 기관이 반도체 쪽 계속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정리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기관은 좀 일관성 있게 그쪽 종목은 좀 비중을 꾸준하게 좀 담아내는 그런 거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뭐 이후에도 계속되는지는 좀 봐야겠죠. 이슈를 정리해 보면 엔비디아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엔비디아가 S&P 500 지수의 3.2% 정도 비중 되거든요. 나스닥 100에 4% 좀 더 되는 비중이고. 근데 이제 1, 2위, 지금 테슬라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완전히 슈퍼 시총 2조 달러짜리 종목이 움직여줘야 이제 시장이 더 힘있게 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빅테크 다른 것들이 과연 움직여줄 거냐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리인데, 저는 이제 국채금리 4.4%를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.4가 이번 상단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상단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적당히 빠져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전 저점, 그러니까 3.6, 3.8, 4.0, 4.2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이 4.2였잖아요.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야 이제 추세가 깨진 걸로 보니까. 그래서 좀 4.2 밑으로 빠져줘야 우리 증시가 조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환율, 금리까지 빠져줘야 외국인들이 움직이면서 지수가 위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이 뭐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고점을 도전하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 오늘 좀 어정쩡하게 돌아온 건 아직은 환율 금리 보겠다는 의미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열려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반짝 엔비디아 효과만 가지고 이건 엔비디아 효과는 사실 하루 이틀 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금리 환율이 진짜 중요합니다.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. 오늘 뭐 특징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트는 이게 하이닉스 주봉이거든요. 그러니까 주봉 보면 5월 말에 올라가서 잘 버티고 그냥 박스권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말고 제가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달러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이게 이제 달러화로 바꾼 변화라는 차트거든요. 달러 차트로 보면 하고 티가 딱 나죠. 그러니까 200주선에서 정확하게 지켜내요. 보시면 5월 말에 거기 딱 직전에 마감하고 6월 초에 그 위로 쫙 점프된 다음에 거기 안 빠지게 막아내고 있거든요.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. 하이닉스는 관리가 되고 있구나.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깨지면 끝나는 거구나. 이거 깨지면 이번 시세는 끝나는 거다.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봉상이니까 주봉 기준으로. 그래서 하이닉스 달러 차트로 200주선을 보면서 시황을 감안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뭐 시장 보면서 지난주가 저점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하이닉스 달러 차트 보면서 요런 현상이 또 나오길래 이게 시장 무너뜨릴 생각은 없구나. 이제 그렇게 보고 설명을 드린 거였거든요. 그래서 요거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준비한 게 다른 게 좀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냥 오늘 이 정도로 하죠. 그래서 다음에 준비했던 차트들은 나중에 또 기회 될 때
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,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조만간 제가 또 민망한 PPL이 나갈 예정이다라고 예고를 드렸잖아요. 좀 나갈 예정이니까 나갈 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이 구독자도 늘고요. 그리고 이게 또 저 알고리즘 유튜브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. 한 1000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